두 번째 시간은 상품 그리고 소비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 상품의 장점이나 그 부분을 많이 알아야겠고요. 지금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성향, 소비자의 소비 형태 역시 잘 알고 대처해야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들어 팔면 되는 시대가 아니죠. 고객을 만족시키는가, 못 만족시키는가의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바로 만족보다는 고객을 공감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럼 고객과의 공감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에서 판매할 상품을 어떻게 많이 판매할 것인가 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상품화할 것인가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물론 선글라스 외에 보안경, 그다음 돋보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품이 많겠지만 우리 매장에서의 가장 강점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가장 내세우는 컨셉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을 가장 상품화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해진 형태입니다. 결국은 컨셉인 형태죠. 우리가 현재 사고 판매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그 형태가 가지는 바로 컨셉일 것입니다. 컨셉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만큼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고객과의 부분이 중요한 형태인데요. 그럼 컨셉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생각의 알맹이 그리고 핵심 가치를 말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개개의 사물로부터 공통의 성질이나 일반 성질을 하나의 추상적인 이미지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한 매장 자체가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가 또다시 저런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가 또 광고는 광고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이루어서 한 가지의 분명한 그 점포가 가지는 그 상품이 가지는 한 가지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매장은 안경 매장은 아닙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솝 매장입니다. 이 이솝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단순하게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숍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 조건을 최소 몇 미터 내에 서점이나 갤러리 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버렸습니다. 이 서점이나 갤러리에 형성되는 사람들과 이솝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컨셉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의미하면서 그래서 이 입지 조건을 내세운 형태였는데요.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형태가 많습니다. 디지털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간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프라인 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반자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던 평가 좋은 제품들을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된다는 형태이죠. 고객은 진열된 제품들을 보면서 온라인 제품의 오프라인화라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디지털만의 혁신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 저쪽을 다 경험하게 만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발전시켜 가는 것이 매장에서는 통신, 판매나 고객들과의 공감에서 좋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매장은 제품이 아닌 경험에 집중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험이란 개념이 최근에서야 마케팅에 도입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긴 하지만 지금도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식이나 시음 같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고전적인 마케팅 기법, 옷을 구입하기 전에 입어본다던가 전자제품을 구동해보는 방식의 순간적인 경험도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경험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어딘가 모자라는 측면도 있죠. 과거에는 이렇듯 피상적인 체험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품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과 체험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써봤다가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형태로 바뀐 부분입니다. 처음 와비파커가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죠. 안경은 직접 써보고 체험을 해본 뒤에 사가가는 품목인데 무슨 쇼핑몰에서 골라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겠지만 고객은 와비파코 홈페이지에서 5개의 안경테를 골라 집으로 배송합니다. 닷새간 안경테를 하나하나 체험해본 뒤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구매하고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과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브랜드 론칭 48시간 만에 2,000여 개의 주문이 들어왔고 창립 첫 해에만 2만 개 이상의 안경을 팔기도 했었는데요. 3년 차에는 25만 개, 15년에는 100만 개 등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단순히 이렇게 온라인 매장에서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와비파커 역시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와비파커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호의적이고 안경 하나를 사면 빅민국의 안경 하나가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호평을 이루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된 안경이 800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안경의 큰 장애물은 안경 구매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간 곳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는 비율이 바로 66%, 72%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비파커는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DTC 브랜드가 보통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와비파커 역시 저렴한 가격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조금씩 사활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적으로 구상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형태이고요. 온라인만은 힘들다는 부분.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은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 역시 다른 방면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와비파커는 현재 뉴욕시 10개 매장을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14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9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와비파커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시력 검사를 한 다음에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고객은 매장에서 안경 구입까지 하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와비파커가 오프라인에 사활을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출 성장세에도 와비파커는 지난해 5,590만 달러가 적자를 이루었는데요. 그 적자의 부분이 온라인 광고 마케팅 및 광고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 와비파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증강현실로 다양한 안경테를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게끔 AR 기술을 고도화해 가는데 더해 최근에는 기존 안경 처방전을 앱을 통해 원격으로 갱신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시스템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향후 고객은 편리합니다만 여러가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강점인 부분이겠죠.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컨셉의 도출, 결국은 컨셉이라고 했죠. 컨셉 도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추출이죠. 컨셉 개발을 위한 각종 요소와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의 어떤 방향성과 이 부분은 해야 한다, 하고 싶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제공해야 할 가치를 압축해서 고객의 타깃의 욕구 부분이나 고객이 원하는 니즈 부분을 한번 넣어서 분석해야 되는 형태이죠. 그리고 이 매장에서 보여줘야 할 방향성과 고객의 니즈와 욕구가 합쳐진 부분을 내 컨셉에 대한 다양한 풍부와 구체화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셉을 선정하는 부분과 결정적인 한마디, 카피 문안이라고 하죠. 카피 문안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컨셉의 정밀화를 통한 키워드 추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방법으로 각자 매장의 컨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컨셉을 정하고 나면 그에 따른 소품이나 무언가 진열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품과 소도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소품이 자신을 드러내서 장식적인 연출로 상품을 돋보이게 한다면, 소도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장식적인 형태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상품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기 위에 소품과 소도구가 놓여지면서 그 매장이 가지는 컨셉 부분을 명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소품과 소도구는 구조물을 제외한 이동 가능한 소품이나 장식품 일체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비노출형과 노출형으로 나눠지겠죠. 물론 왼쪽의 예시 사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기와 동일한 재질 형태로 거의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나타내기보다는 높낮이에 따른 기능적인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노출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시 사진은 상품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기본적인 소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도구이기 때문에 기능적 소도구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높낮이만 주는 기본적인 형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기능적인 소도구는 아니지만 안경 상품 그룹핑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높낮이만을 다르게 줄 수 있는 소도구이죠. 보통은 아크릴을 활용하여 연출합니다. 사람의 손모양인 관절 바디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도구입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예시 사진도 기본적인 소도구이긴 하지만 왼쪽은 프레임 재질과 다른 컬러를 제안해서 보여주는 재미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면서, 중간의 예시 사진은 별다른 소도가 없을 경우 안경 케이스와 안경 닦기를 활용해서 재미와 제안하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예시 사진 역시 높낮이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시 사진은 젠틀몬스터 정담 사진입니다. 집기 상단에 소도구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을 활용하여 상품이 잘 보이도록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기 위에 도구, 또다시 소도구를 연출함으로써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고객이 쉽게 방향을 정하여 볼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 사진 역시 집기 상단에 소도구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다시 소도구를 활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의 예시 사진은 컨셉을 적용하여 연출한 사례들입니다. 안경은 시력과 연관되어 있어 보통 기본적인 연출 소품으로 책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책과 신문을 활용한 연출 사례인데요.
신문의 경우는 왜 우리나라 신문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영자 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죠. 영자 신문이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광고 컷 또는 SNS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컷 사진인데요. 이 역시 책을 활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왠지 안경과는 찰떡궁합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책을 많이 활용하여 이미지적인 느낌을 또 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름이어서 그런지 아님 요즘 트렌드가 오팔이어서 그런지 오팔 나는 글라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오팔 느낌의 글라스 소품을 활용한 선글라스는 훨씬 더 블링블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선글라스나 여름 시즌에 시원함과 청량감을 주기에는 좋은 소도구입니다.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기 때문에 거울, 밀러 역시 활용하기 좋은 소도구입니다. 또한 안경의 이미지가 반사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잘 어울리는 소품이기도 하죠. 석고와 시멘트는 다소 거칠어 안경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재질이긴 하지만 시크함과 도시적인 느낌, 단순화된 이미지와 어울려 다소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예시 사진들은 소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부 소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고 있는 듯한 형태의 소도구이죠. 단순하지만 코처럼 걸어서 간략한 이미지만을 부여하는 소도구입니다. 중간 예시 사진은 다소 직접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죠. 오른쪽 상단은 각종 유리 도자기를 활용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군집으로 모여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컬러는 다소 여러가지 색상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은 산만함을 이루면서도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컵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단순한 형상이라고 할까요? 마치 사람 코에 안경이 걸쳐진 모습 같기도 하죠. 중간의 예시 사진은 여름에 활용하면 좋은 여름 디스플레이 연출된 모습입니다. 아이스바를 사람으로 표현한 사례죠. 소도구라기보다는 소품에 가깝기도 합니다만 안경을 바로 직접 씌워 보여주어서 소품 활용이라기보다는 소도구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른쪽 빗자루에 안경을 씌운 모습은 마치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를 주고 있죠? 사람을 대신하는 건 석고상이 가장 가깝기도 합니다. 군집으로 이룬 석고상을 표현하는 것과 하나의 석고상을 표현한 사례인데요. 어쨌든 사람이 쓰고 있는 듯한 직접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재미를 위한 연출된 과장된 모습이기도 한 형태입니다. 이상으로 소품과 소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컨셉을 적용한 소도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